영화 여고의 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상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거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사람 있었구나. 뭐야. 허허. 저 뒤에 빨간 줄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야,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아,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나는 노안이가 되게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무섭다.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 뭐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심령 스팟이네요. 이렇게.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 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저기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긴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인 몬테퀘마도. 이곳엔 1년에 단 한 번도 비행기가 뜨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그 얘기 들었어? 대체 누가 그걸 갖다 놨대?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폐 공항의 활주로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던 것의 정체, 캐리어? 바로 시신을 보관하는 관이었습니다. 에?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저 활주로 한가운데 폐공항이라면서요? 폐공항입니다. 비행기도 안 뜨고 저걸 운반해 올 게 없는데 누가 저걸 저기다 갖다 놔? 한가운데 저 관이 왜 있지? 자, 당시 지역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관 속을 열어보니 그 안은 텅 빈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관 주변에 마치 무언가 의식이라도 치른 듯 여러 개의 초가 놓여 있었고요. 아이고, 관에는 죽음은 시작이다.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니까 이게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래? 뭔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 아니면 광마수 하는 뭐 흑마술? 폐공항 활주로에서 수상한 관이 발견된 후 인근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는 폐공항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정체불명의 형체를 목격. 그리고 한 청년은 공항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로부터 아르헨티나에는 한 여성 승무원이 불치병으로 비행기 내에서 사망. 이후 유령이 된 그녀가 공항 주변에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폐공항에서 목격한 여자 유령은 전설 속 승무원 귀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의문의 관이 발견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우.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에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 치료 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갑니다.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좋은 팩트죠.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 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저 유골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사쿄구. 이 지역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만 금지된 구역 뭐 이런 게 있나? 근데 정류소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의 정체. 이곳에 가면 귀신을 승객으로 태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도로 연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네. 음산하네. 이 미도로 연못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어느 밤 미도로 연못을 지나던 한 택시가 입에서 피를 토하는 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한 택시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손님! 분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헐. 그런데 말이죠. 이후 택시기사가 듣게 된 끔찍한 이야기. 과거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매장시킨 곳이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결핵 환자들까지 연못에 매장시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뒷좌석 승객으로는 피 흘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결핵이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거든. 원혼이 되어서 막 다시 택시 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저 연못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겪었다는 미스터리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던 한 승객 역시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는데 어머머. 그가 앉아있던 뒷좌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어머머머. 또 승객을 태우고 미도로 연못으로 간 택시 기사들에게 불운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특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금지 구역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금지구역이네, 오늘. 일본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 미도로 연못. 연못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